아라비안 나이트 어부 이야기. 남편과 앵무새 이야기와 벌받은 재상 이야기. 아라비안 나이트 지난 이야기. 페르시아의 그리스 출신 왕이 심한 나병에 걸려 의원들이 치료 방법이 없어 모두 손을 놓고 있을 때 두반이라는 의원이 그곳에 찾아와 왕에게 자신이 하루 만에 그를 완치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두반은 폴로 경기를 할 때 쓰는 긴 클럽을 하나 만들고 자루 부분에 구멍을 파서 그 속에 어떤 약품을 집어넣은 후 다음 날 왕에게 그 클럽을 갖고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폴로 경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왕이 시킨 대로 하자 그 다음 날 거짓말처럼 완치가 되었고 왕은 두반을 몹시 신뢰해 그에게 많은 상금과 물품을 하사하고 측근으로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는데 왕궁에는 사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두반이 청해를 받자 이를 시기한 재상은 왕에게 두반이 왕을 암살하려고 온 것이라고 하지만 왕은 이를 일축하고 신드바드 왕이 아들을 죽이려 하자 만류하려고 재상이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남편과 앵무새 이야기. 아내가 얼굴이 꽤 반반의 그녀에게 푹 빠져 한시도 눈을 떼려 하지 않은 좀 단순한 사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내는 긴급한 용무가 생겨 그녀 곁을 떠나 먼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를 파는 곳에 가서 앵무새를 한 마리 사왔는데 앵무새는 말을 잘할 뿐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보고해주는 신통한 재주를 가진 녀석이었습니다. 그는 앵무새 조롱을 아내 방에 두고 자신의 여행을 간 동안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고 얼마 후 집에 돌아온 사내는 앵무새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앵무새는 아내의 방에서 녀석이 본 것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것은 한 남자로서 마누라를 호되게 꾸짖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크게 혼난 아내는 여종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종들은 이런 보고를 한 장본인은 앵무새가 틀림없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어떻게 남편의 의심을 잠재우고 앵무새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 마침내 그 방법을 찾아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하루 동안 집을 비울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여종에게 밤새 앵무새 조롱 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고 다른 여종에게는 조롱 위에 비처럼 물을 뿌리게 했으며 또 다른 여종에게는 거울을 들고 앵무새 앞에서 돌려대 촛불 빛을 반사시키도록 했습니다. 여종들은 여주인의 분부를 밤새도록 열심히 잘 이행했고 다음 날 집에 돌아온 남편이 다시 앵무새에게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앵무새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님, 밤새도록 얼마나 번개와 천둥이 쳐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붓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니까요? 간밤에 비도 천둥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내는 이처럼 앵무새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내에 대해 말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화가 난 그는 새를 꺼내 땅바닥에 패대기 쳤고 새는 죽고 말았는데 나중에 이웃들을 통해 아내의 행실에 대해 앵무새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어 뼈저리게 후회했음은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리스인 왕은 앵무새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재상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의원 두반에게 시기심을 품고 그를 죽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무새를 죽여놓고 후회하는 그 어리석은 사내 꼴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왕에게 의원 두반이 망하는 꼴을 너무 보고 싶었던 사악한 재상은 단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앵무새 한 마리 죽었다고 해서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폐하, 의원 두반은 분명 폐하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소신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시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제 말이 틀린다면 저에게는 옛날 어떤 재상이 받았던 것과 같은 벌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재상이 어떤 짓을 했기에 벌을 받게 되었소? 벌받은 재상 이야기.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사냥을 몹시 좋아하는 아들이 있어 왕은 아들에게 이 취미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왕은 대제상에게 아들과 항상 동행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고 분부했는데 어느 날 사냥을 갔을 때였습니다. 몰입꾼들이 수사슴 한 마리를 몰아왔고 왕자는 재상이 뒤따라오리라 생각하고 짐승을 추격했는데 흥분에 쌓여 오래 말을 달린 끝에 왕자는 먼 곳까지 왔고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세웠고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오던 길을 되돌아가 재상을 찾아보았지만
주위가 소홀해 왕자의 뒤를 바짝 따라오지 않은 재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왕자는 오솔길 한쪽에서 울고 있는 날씬한 몸매의 아가씨를 만났는데 왕자는 아가씨에게 그녀가 누구며 외진 장소에서 무엇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도의 어떤 왕의 딸이에요. 말을 타고 들판을 산책하다 그만 깜박 잠이 들어 말에서 떨어져 버렸지 뭐예요. 말은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왕자가 아가씨를 불쌍히 여겨 말 궁둥이에 태우고 가는데 눈앞에 오두막집이 하나 나타났고 아가씨가 용변을 보기 위해 내리겠다고 하자 왕자는 말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간 후 왕자도 말에서 내려 오두막집에 다가갔는데 안에서 아가씨가 말하는 것을 들은 왕자는 대경실색을 했습니다. 얘들아, 기뻐해라. 너희들에게 아주 건장하고 통통한 사내 녀석 하나를 데려왔단다. 엄마, 그 녀석 어디 있죠? 우리 빨리 먹어요. 지금 아주 배고프거든요. 왕자는 더 듣지 않아도 인도 왕의 딸이라는 아가씨의 정체를 금방 알 수 있었는데 그녀는 황량한 곳에 숨어 살면서 온갖 술책을 사용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귀였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왕자는 최대한 빨리 말에 올라탔는데 공주 행세를 하던 식인귀가 나타나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뭘 찾고 계신 거죠? 나는 길을 잃었어. 그래서 길을 찾고 있는 중이라오. 길을 잃으셨다면 모든 걸 하느님께 맡겨보시죠. 하느님께서 당신을 이 공경에서 꺼내주실 테니까. 가짜 공주가 모든 걸 하느님께 맡기라고 말하자 젊은 왕자는 그녀의 말은 진심이 아니고 소나기에 잡힌 먹잇감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두 팔을 하늘로 쳐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눈을 내려 저를 보소서. 그리고 이 대적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식인귀는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틈을 타서 왕자는 황급히 달아났으며 다행히 왕자는 다시 길을 찾아내 무사히 부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왕자는 재상의 잘못으로 자신이 겪은 위험을 말해주었고 경노한 왕은 재상을 교수형에 처했다고 하면서 재상은 그리스인 왕에게 계속 두 반을 모함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자가 왕의 병을 고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닐 것이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치료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좀 모자란 그리스인 왕은 재상의 고약한 의도를 간파해 낼 만한 통찰력도 없었고 자기가 처음 가졌던 생각을 고수할 만한 단호함도 없었는데 재상의 교묘한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경이 말이 옳소. 과연 그는 내 목숨을 빼앗으러 왔을 수 있어. 그가 지닌 약품의 냄새만으로도 능히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생각해봐야겠군. 아라비안 나이트 어부 이야기 의원 두반의 그리스인 왕에 대한 복수로 이어집니다.